안녕하세요. 내 머릿속의 레시피 최희정입니다. 오늘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재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통밀빵 2쪽을 준비를 했어요. 통밀빵 2쪽. 소화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통밀빵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화하는데 몸에서 많은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통밀빵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다이어트 하는데 사실 살이 찌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많이 먹어서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더 소화가 잘 되는 쌀빵이라던가 효모빵 이런 거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재료인 닭가슴살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닭가슴살은 이제 훈제로 된 제품인데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포장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맛이 조금 나는 요즘 칠리 맛도 있고 크림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맞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계란, 그리고 토마토랑 양파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양파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토마토가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원하시는 재료를 넣어서 드시면 돼요. 파프리카도 좋고요. 아니면은 양배추 이런 거 넣으셔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채는 저는 양상추 대신에 이 청상추를 가지고 왔는데요. 청상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선은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잎이 넓기 때문에 쌓기가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상추가 싫으신 분들은 다른 쌈채소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홀그레인 머스터드 그리고 케첩을 준비를 했는데, 원하시는 소스를 넣어서 만드셔도 좋아요. 스리라차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하프마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름기 없는 팬에 통밀빵을 구워줄 거예요. 기름기 없는 팬에 굽는 이유는 통밀빵 이 식빵 자체에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만들어질 때. 그래서 수분이 되게 많아서 지금 보들보들한데, 이 식빵이 그냥 그대로 지금 물기가 많은 이 채소들을 만나게 되면은 뭉그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구워주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구워주고,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미리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팬에 올리브 오일 살짝 두르고 계란 깨트려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샌드위치 만드실 때는 계란 후라이는 웬만하면 완숙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양파를 썰어줄 건데, 양파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썰어줄 거예요. 왜 둥근 모양으로 써냐면, 채 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샌드위치 쌓을 때 올리면 옆으로 막 떨어져요. 그럼 만들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둥근 모양을 그대로 살려주면 조금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쌓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둥근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얇게 썰어줄 거예요. 꼭 양파는 매운기를 찬물에 담가서 매운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도 둥근 모양을 살려서 썰어줄게요. 또 먹기 편하게 조금 얇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손으로 찢어주려고 해요. 사실 그냥 넣어도 되긴 하지만 샌드위치를 입에 물었을 때 닭가슴살만 쏙 빠지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게 찢어주려고 해요. 만약에 닭가슴살이 싫으신 분들은 크렘이나 훈제, 오리,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고 만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빵도 지금 다 구워졌는데, 다 굽고 나서 다시 겹쳐두시면 수분감 때문에 다시 축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히실 때 살짝 이렇게 세워두시거나 이렇게 세워두시면 조금 편하게 식히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랩핑을 해줄 건데, 저는 이렇게 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랩핑을 해줄 건데, 랩핑할 때 가장 제가 사실 진짜 이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랩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랩을 끊어줄 건데, 랩은 양 손가락을 쫙 폈을 때 옆으로 1, 2cm 정도만 남게 펴주시면 되는데,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빵을 가운데다가 놓고 원하시는 재료, 소스 이렇게 놓고 발라줄 거예요. 양쪽에다가 미리 소스를 다 발라 놓으시면 나중에 랩핑하기가 조금 편해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넣어볼게요. 치즈, 그 다음 계란, 그 다음 닭가슴살을 넣어줄 건데 얘네 자체에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또 뭉쳐요, 잘.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 토마토. 그리고 우리 재료를 올릴 때 재료를 최대한 가운데에 몰아서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양파. 양파 아까 둥근 모양으로 썰어놨잖아요. 그래서 쌓기가 더 쉬워졌어요. 그 다음 상추를 넣어줄 건데 지금 상추를 제가 한 5장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상추가 지금 길이가 샌드위치보다 식빵 크기보다 길어요. 그래서 살짝 접어주려고 해요. 끝부분만. 한꺼번에 다 접게 되면 한쪽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겹쳐서 이렇게 균형이 맞게끔 겹쳐서 접어줄 거예요. 이대로 올리면 또 이게 재료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까 미리 소스를 발라놓았던 통밀빵에 붙여줄 거예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쫙 펴서 감싸지듯이 살짝 누르고 첫 번째 랩핑을 할 건데 첫 번째 랩핑은 그냥 고정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쌓아줍니다. 그냥 뭐 힘을 줄 필요도 없고 얘네들을 고정을 시켜야지 라는 생각으로 랩핑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랩핑도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끊어놓고 옆에 튀어나온 애들은 그냥 살짝 접어주세요. 접어놓고 이번에도 손가락을 쫙 펴서 감싸지듯이 잡고 이번에는 조금 힘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눌러주셔도 돼요. 압축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랩핑을 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랩의 가운데 부분 잡고 당겨오면서 그대로 떼어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 자, 손가락 쫙 펴서 감싸지듯이 잡고 옆에 있는 랩을 당겨오면서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옆부분을 정리를 잘 해줄 거예요. 잘 해놓고 그다음에 밑에를 잡고 한 손으로 밑에를 이렇게 잡고 요 네 손가락으로 끝에 밑에까지 넣어주세요. 넣고 잡고 있던 거 당겨오면서 닫아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랩핑이 끝이 났고요. 나는 2번까지 했는데도 너무 헐렁헐렁해요. 재료가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반으로 썰 때 가장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반으로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썰어서 이렇게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보카도 과카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간단해서 집에서 가볍게 뭐 통밀 크래커에 찍어 드셔도 좋고 정말 누가 갑자기 손님이 오셨을 때 안주, 술안주로 간단하게 만들기도 좋은 메뉴예요. 그래서 재료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아보카도를 준비를 했는데 아보카도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약간 젓갈색 빛을 띠고요. 그리고 만졌을 때 살짝
말랑한 게 아주 잘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익지 않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넣게 되면 꺼멓게 완전 변해버려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후숙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토마토 이렇게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큰 토마토 없으시면 방울토마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레몬을 준비했는데 그냥 레몬즙만 쓸 건데 뭐 굳이 나는 레몬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올리브 오일을 준비를 했는데 올리브 오일 이번에는 조금 좋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으로 먹는 레시피다 보니까 조금 향이 좋은 올리브 오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크러쉬드 레드페퍼인데 없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중간중간 톡톡 쏘는 매콤함을 주기 위해서 이걸 살짝 위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아보카도는 칼 중앙에 칼집을 넣고 그냥 빙 돌려주세요. 빙 돌려서 비틀면 짜잔 이렇게 아보카도가 완전 잘 익었어요. 그래서 씨를 톡 찍고 비틀어주면 이렇게 씨가 빠져요. 그래서 뺄 때는 손 조심. 아보카도 어차피 으깰 거라서 그냥 수저로 저는 다 이렇게 파주려고 해요. 양파는 뭐 양파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만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도 매운기를 조금 제거해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토마토도 썰어줄 건데 토마토는 씨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하셔야 아보카도 과카몰리 만들었을 때 질척거리지 않아요. 그 씨 부분을 그냥 칼로 살짝 도려낼 거예요. 방울토마토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 씨 부분은 꼭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최대한 없애고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과카몰리 만드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나하나 막 썰고 있지만 귀찮으신 분들은 믹서기에 그냥 재료를 다 넣고 돌려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몬즙도 살짝만 사용할 건데 저는 조금만 넣어주려고 해요. 사실 저는 레몬 넣은 거를 이렇게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사왔으니까 넣어주려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매운기 제거한 양파 잘게 다져줄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다져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만 넣으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자, 소금 살짝, 그 다음에 후추. 후추는 사실 저는 이런 아보카도 같은 거 만들 때 통후추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향이 풍미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이거든요. 이거 다 넣어줄 거예요. 다 넣고 다음 마구마구 으깨주세요. 마구마구 으깨줘야 되는데 잘 안 부서지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으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볼에다가 조금 예쁘게 담아줄게요. 이렇게 볼에 담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러쉬드 레드페퍼 살짝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과카몰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여름철이라 토마토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숙으로 된 토마토를 준비해서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토마토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살짝 가열해서 드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살짝 얘를 데친 다음에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고 해요. 살짝 십자로 칼집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칼집을 내준 상태에서 물 팔팔팔팔 끓으면 안에다가 살짝 넣어줄 거예요.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 데칠 때 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낸 부분이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잘 까지거든요. 사실 토마토는 그냥 뭐 생으로 그냥 갈아서 마셔도 되는데 사실 껍질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쳐서 껍질을 제거해서 갈아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 큰 토마토 말고 작은 방울토마토가 있으시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대신에 껍질 까기가 살짝 귀찮을 수 있다는 점. 자, 어느 정도 데쳐졌으면 이렇게 꺼내서 찬물에 담아줄 거예요. 살짝 보이시죠?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집에서는 흐르는 물에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잘 벗겨지죠? 사실 뜨거워요. 뜨거운데 지금 참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갈기 편하게 살짝 잘라줄 거예요. 꼭지 부분도 지저분하니까. 믹서에다가 갈아줄 건데 사실 그냥 갈아서 드셔도 되는데 조금 달콤함을 원하신다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꿀 같은 거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크니까 조금 잘라서 넣어줄게요. 꼭지도 떼야 하고 믹서기가 조금 작아서 두 개는 조금 있다가 더 갈아줄게요. 이렇게 넣고 꿀 안 넣었다. 아니 그냥 먹어도 건강해요. 그냥 먹으면 건강하고 꿀 넣으면 조금 더 맛있고.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고 바로 갈아줄게요. 그냥 정말 100% 자, 이렇게 100% 리얼 토마토 주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컵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거 사실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고에서 조금 차갑게 두셨다가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뺄 때까지 딱 이렇게 해서 토마토 주스 완성이 되었습니다.